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그 오픈 스택을 이용해서 대용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그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NHN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에 그 분사를 통해 갖고 맨 처음에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요. 2015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한국의 리전을 통해서 첫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그 일본 리전과 그리고 US 리전, 두 가지의 리전을 추가로 오픈하게 됐고요. 올해 2020년에 한국의 두 번째 리전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7년 동안 그 오픈 스택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하다 보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이퍼바이저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계속 서버들의 부하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하의 증가들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이퍼바이저 안에 에이전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계속 증가를 할 때마다 꾸준히 서버를 괴롭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서버를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증설된 서버에 의해서 확장성이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플레인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뉴트론이 구성을 하고 있는 데이터 플레인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리눅스 커널의 포워딩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성능이 좋지 않다. 두 번째는 IP 오버래핑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 네임스페이스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네임스페이스들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오픈 스택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전반적으로 싱글 포인트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드들을 이중화로 구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아웃에 대해서도 딱히 고민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더니 넘버 1, 2, 3가 전부 다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확장성의 단위, 한 유닛이라고 하는 확장성의 단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의 어떤 부하를 좀 낮출 수 있는 컴포넌트를 좀 추가해서 하나의 유닛을 잘 구성을 해보자. 그리고 그 유닛을 통해서 계속 증설을 해나가면은 부하가 어느 정도 제어되면서 차곡차곡 증가되지 않을까, 증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데이터 플레인의 이제 성능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됐고요. 데이터 플레인의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HA와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방향을 구현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좀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확보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각각의 리전들의 자동적으로 수정된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맞추지 않는다면 약간 대용량 서비스 하기에 오픈스택으로 대용량 서비스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화하는 과정, 각각의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포커싱을 한 것은 존이었어요. 예, 오픈스택이 구성한 하나의 존을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한 유닛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유닛을 기능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인원하는 방향을 취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존이 있다면 이 존 내부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터널 통신을 하고 밖으로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우리가 개선하기 이전에 뉴트론이 구성하는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구성하는 것을 대략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각각의 이제 노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노드 중에 노바 컴퓨트는 VM을 만들고 ML2 에이전트는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S3 에이전트는 라우터를 만들고 그리고 미터링 에이전트는 라우터를 통과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과금 정보를 쌓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 하나의 일련된 과정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렉당 40개의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간다면 이미 에이전트가 120개 정도 서버한테 부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라우터들이 각각의 하이퍼바이저들한테 전부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들이 만약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컴퓨터 노드들을 전부 다 애그리게이션 시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 애그리게이션 된 각각의 노드들은 서로 혼용이 될 수 없고 각각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확장성의 어떤 저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뭉치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하나의 렉 단위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컴퓨터 노드, 하이퍼바이저들에게는 최소한의 에이전트만 심어주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에이전트들, 꼭 필수적으로 뉴트론이 알아야 되는 에이전트들은 상단에 컨트롤러를 올렸어요. 그리고 라우터들을 각각의 노드에 있던 것들을 상단에 있는 라우터 노드로 전부 다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렉이 커다란 하이퍼바이저처럼 보이게 하자. 그래서 하나의 렉에서 40대의 하이퍼바이저당 40개의 VM을 하면 기본적으로 서버가 봤을 때 저 하이퍼바이저는 1600개를 처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조금 더 서버를 괴롭히는 일이 좀 적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단에 에이전트를 올려서 그 에이전트의 숫자를 줄이면 렉당 3개의 뉴트론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40개의 컴퓨터 노드는 상단에 있는 컨트롤러들한테 리퀘스트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픈 스택이 오버로드를 받는 경우는 좀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컨트롤러는 뉴트론 입장에서는 에이전트지만은 밑에 있는 컴퓨터 노드 입장에서는 서버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미들웨어고 캐시고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그 컴퓨터 노드가 만들어낸 VM은 네트워크 단위를 이용을 해서 상단에 있는 라우터들한테 통신을 하게 되고 각 하이퍼바이저마다 꼽혀있던 외부 링크들도 전부 상단에 있는 큐라우터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링크가 굉장히 단순해지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만약에 물리 링크로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버추얼 링크로 다 개편을 했고요. 이런 유닛 단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뉴트론이 만들어내는 라우터, SNAT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DHCP, 엘바스 이런 것들이 뉴트론이 만들어낸 기본적인 네트워크 컴포넌트인데 여기에 하나의 컴퓨터 노드가 커다랗게 하나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유닛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부하를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도 전반적으로 서버한테 부하를 준다거나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나의 존 안에서 노드 간 통신은 VXLAN 터널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통신 혹은 아예 프라이빗한 통신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된다면 상단에 있는 T1 라우터가 그 정보를 패킷을 수신을 해서 게이트웨이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게이트웨이는 뉴트론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뉴트론에 의해서 보안이 확인되는 보안이 개런티되는 그런 게이트웨이들이고요. 저런 게이트웨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 연결시켜주고 어떠한 것들은 다른 네트워크로 전달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VM들이 확장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각각의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을 기본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야 됐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V스위치를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HA와 스케일러비티를 같이 해결을 하게 됐는데요. 데이터 플레인이 이제 그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트론이 IP 오버래핑 기능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AWS의 그 VPC와 같은 사용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밖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리눅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플레인을 구성을 하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애는 각각의 네트워크가 격리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서 동작하는 애들은 DHCP나 IP 테이블을 구성을 했을 경우에 다른 네트워크가 완전 격리된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 네임스페이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구성 속도도 떨어지고 패킷도 처리하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구성을 해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저희는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상 네트워크 구성한 속도가 빨라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패킷 처리 속도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레이턴시가 떨어지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켰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구성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 기존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TCP 기반으로 설정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고요. 기존 대비 한 40배 정도 빨라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임스페이스가 많아지고 OVS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한 시스템당 대략 40만 패킷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든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코어당 대략 500만 패킷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DPDK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폴링 모드 드라이브를 써서 레이턴시 또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바로는 3,000개 정도의 호스트를 빌드하는데, 뉴트론 기본 코드로는 대략 한 22분 정도. 근데 저희가 개량한 거는 한 1분 안쪽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S9 인터넷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도 100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대략 15분 정도 걸리는데, 300개 정도 연결하는데 대략 1분 12초 정도 걸립니다. 라우터의 경우도 40만 패킷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6개의 VCP를 통해서 한 3천만 패킷 정도 처리하는 정도의 레벨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오픈스택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킹 컴포넌트들 중에 라우터나 SNAT이나 로드 밸런스나 DHCP 등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개량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게이트웨이들, 밖으로 연결되는 것들, 트랜지션 하거나 피어링 하거나 나트 하거나 VPN 쪽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 오프로드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속도면에서는 좀 개선이 됐는데, 그러면 HA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그 뒷단에 서비스가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리스하고 스테이트풀 장비로 나눠봤고요. 스테이트리스는 L4를 통하지 않고 L3 단에서 이제 종료되는 것들, 그리고 스테이트풀은 TCP를 통한다거나 해서 세션이 유지돼야 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두 개의 V 스위치한테 동일한 그 컴퓨테이션을 적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동일한 V탭을 BGP로 올리게 되면 스위치들이 그 동일한 장비들한테 동일하게 나눠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장비를 서비스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면 그냥 BGP만 내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비스로 투입을 하려면 그냥 BGP만 올리면 되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BGP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초 안에 그 장비를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그런 형상을 구현했고요. 스테이트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리스 장비가 앞단에 서고, 그 뒤에서 스테이트풀 디바이스가 뒷단에 서서 저 장비들이 절체가 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액티브로 동작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최대한 그 패킷의 호흡을 이제 줄이는 방향을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각의 장비에 대해서 HA를 구성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스케일아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똑같이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V스위치한테 똑같은 데이터를 복제를 한다고 했는데 한 대를 더 투입을 해서 한 대를 더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를 해서 BGP를 이용해서 V탭을 올려버리면 이 지금 2대가 처리하는 것을 3대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증설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런 모델이 됩니다. 각각의 모든 뉴트론이 생성하는 모든 라우터와 Snet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DHCP 에이전트, 그리고 엘바스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이중화가 지원이 되고요. 밖으로 나가는 그 게이트웨이들도 전부 다 기능별로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닛 단위로 구성된 컴퓨터 노드를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존을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에 투입되는 장비들이 그 어떤 액티브 구조라든가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가 가능하다는 건 매우 장점이 있는데 오픈스택에서 약간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확실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화된 배포 기능까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객들한테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절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완전히 한 네트워크에 A존, B존을 포함해서 완전한 형태의 HA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대용량 서비스를 각각의 리전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발표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계량 개선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 만들어갖고 다음번에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픈스택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실제로 적용해 보신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의 FPGA나 스마트닉은 사용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FPGA NIC나 스마트닉 NIC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쓰면은 성능도 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되게 운영하기도 좀 편리하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다가 이게 벤더 락인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격도 가격이고 그리고 굉장히 배포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걸 이용해서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체적인 성능 향상폭은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하이퍼바이저에서 큐라우터를 통해 갖고 이제 서비스하던 그런 최대 속도를 옛날 구조에서는 그게 최대 속도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의 최대 속도를 모든 노드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모든 속도, 최대 속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개발 컴포넌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기존의 뉴트론이 구성하고 있는 인티그레이션 브릿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브릿지를 전부 다 쪼개서 완벽한 격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 쪼개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칠 때 굉장히 좀 룰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간혹 잘못 들어가서 이 룹이 돌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지 그때 이제 경험이 저희한테는 지금 운영 툴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좀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멀리까지 찾아와 주신 박성우 팀장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